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예, 기분이 좋으시죠? 예, 이제 주말, 내일 모레 이틀을 쉬니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쭈니키님, 일바. 감사합니다, 일바. 서정원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나라가 풍정 누나, 용사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잘 모른대요. 윤통, 전직 검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니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무시하죠. 분노합니다. 음악이 영화 주제 같아요.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정말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오늘도 뭐 하루 종일 그 어제 간 녹취 때문에 아주 뭐 각 방송에서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1일 방송. 명태균은 어떤 사람인가? 윤 대통령 총선까지만 하고 개헌한 다음에 내려오시라. 청와대 같이 가자는 제안에 저 안 잡혀갈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동아일보에서 명태균 씨하고 단독 인터뷰를 갖다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날. 그래서 그게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명태균 어떤 사람인가? 명태균이 그냥 그 뭐야? 용산이나 그 이제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는 뭐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뻥쟁이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꼭 100%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마구놀리아님, 이렇게 또 1월 첫날이네요.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힘이 납니다.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꼭 구분해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전혀 달라요. 지금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는 방향은 뭐 전혀 달라요. 그냥 오매불망 그 김건희 빨아대기 그것만 지금 하고 있고 오매불망 한동훈 욕하기 여기에만 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앞뒤도 없어요. 논리도 없고 뭐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하고 있는 게 그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 하고 제가 하루에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합니다. 정말 그 마그놀리아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11월 1일이에요. 이제 올해 2024년이 2달밖에 안 왔네? 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얘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1일 방송 명태균은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 총선까지만 하고 개헌한 다음에 내려오시라. 청와대 같이 가졌는지 안에 저 안 잡혀갈래요? 이렇게 동아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그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정권이 뭐고 권력이 뭐고 또 어떤 부와 북이 영어가 뭔지 그냥 잠깐 있다가 또 세상 뭐 죽으면 뭐 끝이지만 죽기 전에라도 그 임기가 딱 끝나잖아요. 대통령 뭐 5년 끝났다. 그러면 완전히 그 밟히는 게 또 우리의 권력의 생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도 잘해야 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잘해. 내가 권력을 줬을 때 더 잘해야 되고 내한테 돈이 많이 쌓였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이고 훈이님, 훈이사랑님 구독 누르세요. 아이고 제가 할 말씀을 제가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님, 몽룡님 감사합니다. 예, 눌렀어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떵떵거리고 5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서 또 떼돈을 벌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기사 뜬 거 보니까 프랑스 본사에서 이게 샤넬 재킷이 또 문제 중에 하나 아니고 뭐 타지마할 관광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뭐 샤넬 재킷 그래서 이걸 뭐 반납을 했다 어쨌다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샤넬에서도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본사에서 그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출한다.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서울중앙, 우리 그 검찰에다가 이미 제출을 했답니다. 샤넬 자켓. 근데 이게 왜 샤넬 자켓이 그 문제가 되냐면 이거죠. 이 특별히 샤넬 자켓이 보면 이게 한글이 돼 있잖아요. 요게 인제 그 한국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원단 자체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예. 그래 갖고 한글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건데 자 프랑스 방문 때에 찍은 그러니까 이게 뭐 포렌식을 갖다가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인천공항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인천공항에 전시된 게 진짜 그 원본인지 아니면 그게 이미테이션 가짜인지 거기에 대한 인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뭐 포렌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전시한 거는 뭐 글씨를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글씨가 크잖아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짜 있는 거고 지금 그 샤넬 원본의 그 프랑스 방문 때 그걸 입고 갔는데 보면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고 정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포렌식 하나마나 인천공항에 걸려 있는 거는 그게 원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오늘도 갑자기 영상이 먹통이 됐네. 예. 참 그 필리핀이 고생이 많습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고 또 밀려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그 인터넷 사정이 안 좋습니다. 예. 뭐 사방이 다 침수가 돼 갖고 힘듭니다. 예. 아이고 레아님 안녕하십니까. 늘 기다렸다가 잘 듣고 있습니다. 한통령도요. 저와 남편 구독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봉이 TV도 친한으로 논평 잘하십니다. 예, 예. 제가 그 뭐죠? 그분도 원래 그 뭐 법관 출신이신가? 그렇더라고요. 예. 경력이 그래도 꽤 화려하던데. 예. 예, 행복님 나라꼴이 큰일입니다. 건이고 뭐고 툴투비들에게 슈퍼챗 사준 거 다 나왔네요. 건이는 악마입니다. 그게 드러났나요? 건이 고모가 슈퍼챗 산 거? 그래요? 예. 그 정보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하경미님, 이렇다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경미님. 예, 서정원님 필리핀도 정치가 시끄럽나요? 궁금해요. 예. 필리핀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뭐 그냥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두테르테 대통령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대통령 임기가 1년이 더 길어갖고 6년이에요. 6년 단임제인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 갖고요. 그 두테르테 그 인기도 조사하면은 뭐 10몇 프로 나옵니다. 예. 뭐 80%를 퇴임할 때까지 80%를 유지하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해보면 한 10몇 프로 나온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예. 그 바른국장님, 예, 저미가 북에 보낸 800만 달러가 우리에게 향하는 무기 예. 만드는데 사용한 그 돈, 저미가 우리한테 김정일 예. 서정이 그 사람들만 모이면 갈등.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미국 대선도 지금 이제 막판에 왔잖아요. 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나? 미국 대선도 지금 막판이라서 엄청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게 권력에 그 미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돈에 미쳐버려도 그렇게 되고, 좌우간 어느 인종이나 어느 나라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지금 그 문재인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문다이 때문에 완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다이 사건 그 딱 났을 때 이태원에서 이제 문재인은 끝났다. 정생명 끝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드디어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문재인을 작심으로 비판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작심 비판한 사람이 김남국이에요. 김남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코인 김남국 아닙니까? 정말 이 범죄자가 범죄자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어쨌든 기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는데 어제 문재인이 그 책 속에 글을 갖다가 게시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요새 돈 버는 중 중에 하나가 책방 아닙니까? 책 팔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그 SNS에다가 김남국이 이렇게 썼대요. "한가하게 책 장사는 하지 말고 촛불 선봉에 서라. 윤 정권 탕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재인 한가롭게 신선 노름이 나오고 있다. 눈치 없고 생각 없는 SNS 메시지 제발 자제해 달라. 텃밭에 농사나 짓고 도구하며 쓰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왜 혁명에 참여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이 위기니까 뒤집어야 되잖아요. 장애 집회를 갖다가 지금 이제 11월 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아마 어마어마한 이 탄핵에 대한 그 장애 집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은 끝까지 이재명한테 베팅하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그런 위험의 순간에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글이나 쓰고 있을 때냐. 참여해라. 제가 이걸 보고서 왜 문재인이 끝났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김남국 지금 뭡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 김남국 완전히 무슨 뭐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야당에서 뭐 김남국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김남국 그러면 그냥 코인으로 해 갖고 이렇게 약간 좀 저질 왜 범죄자도 고급 범죄자 있고 좀 저급한 치사한 범죄자가 있잖아요. 김남국 치세한 범죄자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지자면. 왜냐하면 코스프레를 가난 코스프레 뭐 맨날 라면만 먹고 산다. 뭐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뭐 신발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할 당시에 뒤로는 100억의 코인이 있었다는 거지. 100억 원어치 코인이 있었다는 거야.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 저급한 레벨의 김남국한테도 발리는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끝난 거죠. 예. 그냥 그런 정말 허접한 애들도 그냥 밟아버리는 문재인.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문재인. 정세이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허망하게 그렇게 가는 게 권력인데 지금의 어떤 김건희 여사의 사태를 보면 아니 대통령을 갖다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있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고 또 만약에 임기 단축적 개헌이 되면은 그냥 내려올 날이 지금 한 6개월, 1년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무슨 영원히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뭐 안 끼는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세상 볼 줄 아는 눈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어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화영 1 심에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9년 6 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래 갖고 인제 2심 뭐 억울하다 그래 갖고 2심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게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심 공판에서는 뭐죠? 검찰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이화영이 마지막 변론을 하죠.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검찰이 어제 구형을 갖다가 몇 년을 했나 무려 15 년에 벌금 10억 원 구형했습니다. 1 심이 9년 6 개월인데 거의 지금 이게 뭐죠? 3 분의 반을 더해 갖고 그러니까 50%더 업해 갖고 15 년 그러니까 150%를 때렸다는 거죠. 물론 뭐 검찰이 15년 때렸다고 그래서 판사가 15 년을 그냥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랬느냐 검찰이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범죄다."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해 갖고 뭐냐 "끝까지 우긴다." 끝까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한 짓이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미룬다. 그래서 "중형 선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검찰은 15년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을 구형해 달라고 판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9년 6개월을 깎을 수가 없어요. 아니, 깎아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1심하고 똑같이 9년 6개월 해주세요. 그럼 이제 판사가 재량을 해갖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깎을, 뭐 6년 이렇게 줄여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15년을 갖다가 때려버리면 이거 1심 9년 6개월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권력의 무상함, 이 이화영도 한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천하를 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한마디에 모든 게 막 휙휙 돌아가고 그럴 때는 너무 뿌듯했겠죠. 이제 권력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예. 자, 이영유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화면이 저만 정지인가요? 이제 들어왔네요. 아닙니다. 지금 그 필리핀 상태가 안 좋아갖고 정지가 됐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필리핀의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매일 2시간씩 방송을 하는 제 마음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이 터져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서정우님, 남구이가 저런 소리 하니 웃기네요. 정말 웃깁니다. 예, 어리석은 용산부부다. 예, 브레인보톡스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브레인보톡스 탁피디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뭐가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한번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지금 요새 아주 이 명태균 씨 때문에 아주 그냥 전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이 명태균에 그냥 함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방송을 틀으나 다 명태균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명태균 관련해 갖고 뭐 윤 대통령, 명태균 관련해 갖고 뭐 김건희 여사. 자, 그 명태균 씨가 부친 묘소에 휴대전화 4대를 갖다가 뭐 거기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그 28일 날 동아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한 겁니다. 이미 28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 묘소에 윤과 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묻어놨다. 저번에 압수수색 때 가져간 거는 우리 애들 휴대폰이다. 그러니까 내 휴대폰이 아니라 검찰이 그 압수수색해갖고 가져간 건 그냥 애들 폰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어제는 뭐라고 했느냐? 그 CBS 김현정의 리더가 왜 전화 인터뷰를 자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불질르러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다. 내가 지운 거 있으면 감사할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아버지 무덤? 아니, 그 명태균 씨 아버지 무덤은 화장을 했다. 무덤이 없다. 그 명씨는 아버지 죽음을 화장에 뿌렸고 묘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 명씨가 어디 있는지 파악 중이고 빠른 소환 조사와 숨긴 증거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만약에 뭐 아버지 무덤에 뭐 이렇게 숨겨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거짓말,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을 갖다가 화장한 게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갖다가 거짓말을 그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그 명태균 씨는 그 현실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MBTI도 코드면 N 성향이라고 그러나 이상주의자. 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인간 연구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뭐 영적 대화를 하다 뭐다 그런 게 다 N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MBTI로 따지면 N 성향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비유인 거예요. 그 아버지 무덤에다가 뭐 이거를 갖다가 숨겨놨다. 이런 게 꼭 자기 아버지 무덤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핸드폰을 숨겨놓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소재 파악을 왜냐하면 어제 이 얘기를 하고 명태균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지금 행방을 몰라요. 연락이 딱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아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한번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명태균, 윤석열과 공적 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나왔습니다. 인터뷰는 28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뜬 거는 11월 1일, 예, 오늘 기사로 뜬 거죠. 11월 1일 7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그 명태균이 그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게 뭐냐? 대화 2,000장인지 몇 천 개인지 모르니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윤석열에 당선되면 총선까지만 하고 개헌한 다음에 내려오시라고 조언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윤석열 취임 후 공직기강 비정실 사람이 대통령 팔아도 되는데 이권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핵심이 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나씩 그 뜯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질문. 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디에 보관 중인가? 검찰이 땅을 파지 못하는 아버지 묘소에 4개를 묻어뒀다. 검찰이 저번에 9월 30일 날 압수수색 가져간 건 휴대전화 등 6대는 우리 애들 것이다. 누구 건지 모르니까 다 들고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춘 휴대전화에 대화 2,000장 정도 저장돼 있나? 질문에 다 있겠지. 2,000장인지 몇 천 개인지 모른다.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을 받은 대화도 너무 많다. 내가 이 휴대전화, 현대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이것저것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옮겨놓은 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10월 22일 날 김여사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데 그런 정도는 2,000장 정도 되며 최고 중요한 대화만 골라도 200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시는 현재 기존에 자신을 대리하던 전중길 변호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시는 내 변호사는 땅에 묻어둔 휴대전화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그렇게 뭐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증거물, 휴대전화, 그게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훨씬 더 나를 갖다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끝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명태균의 스텝이 좀 꼬이긴 꼬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명태균이 의도지 않은 그런 걸 갖다가 어제 결정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깠기 때문에 약간 명태균의 전략이 꼬이긴 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태균의 사건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 진짜로 시작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까이면서 오늘도 국회에서 이 일로 서로 막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가서 싸우고 뭐 난리가 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명태균 씨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대목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 썸네일로 그렇게 했죠. 정말 그 명태균 씨가 아니 물론 뭐 사기꾼 기질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저야 뭐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기꾼 기질이 많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야 뭐 모르니까 모르죠. 하지만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 후 내려오시라 했다. 대선 캠프 때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 뭡니까?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냐라고 했다. 왜 그런 조언을 했습니까?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냐. 한편으로 보수는 젖은 연탄이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래서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도 2년 만에 개헌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김여사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다.
2021년 7월 김 여사가 선생님이 다 판을 짰는데 청와대에 같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안 잡혀갈래요? 라고 했다. 저는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월구 명태균 씨는요, 인사이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장점은 뭐냐? 아이고, 예, 아이자님, 예, 반갑습니다. 명태균 씨의 장점이 있어요. 이 뭔가를 갖다가 그래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고, 나름대로 정치판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를 정치판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 보면, 그러면 왜 그 명태균은 좀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은 정치 브로커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정치 브로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치 브로커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그 종편의 패널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치 브로커 아닙니까? 무슨 뭐 정치연구소 소장이니, 뭐에 대한 뭐니, 아니, 정말 뭐 연합뉴스고 종편이고, 박정희 한판 승부고, 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SBS에, 뭐 그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사실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타이틀다, 무슨 뭐 정치연구소의 뭐 소장이다, 뭐의 어떤 타이틀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치 브로커죠. 예, 한마디로. 하지만 명태균도 정치 브로커라는 그 그룹에 속한다 하면 그 패널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나마 정치 브로커 중에 잘 풀린 사람들이고, 예, 잘 풀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떠드는 거고, 그 명태균은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린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다 보니까 명태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성공을 방해하는,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가시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학력이나 어쨌든 뭐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재력이나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 뭐 자격지심이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컴플렉스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 갖고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보면은 그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을 갖다가 어떻게 받는, 정치계에서 인정받으려면 뭐야? 나 대통령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나 영부인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통화 녹취록도 들려주고 거기 막 대통령 소리가 나오고 영부인 소리가 나오고 막 카톡 보면은 막 주고받은 게 나오고 와 대단하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폭로전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태균이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수시로 녹취록을 들려줬다.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통화한 녹취록을 들고 수시로 그걸 갖다가 까보여줬다. SNS 주고받은 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결국은 명태균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만약에 그런 짓을 안 했다면, 명태균이 좀 더 성숙해갖고 그런 뭐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그런 게 없었다면, 그리고 과시욕,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런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과시욕이 없었다면 저는 명태균이 굉장히 잘 이렇게 길이 잘 열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정치인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력에 하는 그 인격적인 도가 안 닦였다.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성공 이론에 우산 이론과 물통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이 잡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암만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나 어떤 품성,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결국은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 명태균이 딱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인사이트 면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게 2년만 채우고 내려와라. 아니, 이거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그 5월 10일 날 시작했습니다.
자, 2022년에 그 5월이 맞죠? 예, 5월 10일. 그럼 1년, 는 23년 5월. 그 다음에 2년은 24년. 그러니까 그 총선이 24년 4월 10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명태균 얘기대로 그때 정말 멋있게 딱 개헌을 하고, 개헌이라는 건 뭐죠?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연임,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미국식의 그런 개헌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걸 찐해갖고 딱 했으면 정말 우파에서도 존경받고 좌파에서도 존경받는.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좌파 쪽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인맥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 명태균의 이 말대로 했으면.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그 명태균이 인사이트가 있구나. 예.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해온 거예요. 예. 뭐 큰 문제 없이 나름대로 강단이 있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닥이 어디부터 드러나냐면 총선 때 전후에 갖고 드러난 거잖아요. 총선 3개월 전에 무슨 의료개혁 한답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총선 말아먹고 총선 이후에 무슨 뭐 박영선 국무총리, 양경철 비서실장 이 얘기했다가 또 완전히 또 망해먹고 그다음에 계속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갖고 까지고 그래갖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왜 2년만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고 내려와야 되느냐? 그래갖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왜 그런 조언을 했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 보면 정말 이거는 그 윤 대통령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이미 봤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대선 캠프 때 그 윤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이미 그걸 봤다. 아, 이 사람은 2년짜리 대통령이면 아주 딱 좋겠구나. 알맞구나. 그래서 개헌을 갖다가 딱 하고 내려오면 정말 영웅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그때 조언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랬는데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잘 못 알아들은 윤 대통령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3일 동안을 갖다가 들들 볶였다. 야, 내가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어디서 이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은 자식이야. 감히 내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나보고 역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5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그 요상하게 꼬이다 보니까 이재명이 나오고 이재명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뭐 윤석열을 몰랐지만은 많은 사람이 이재명이 싫어서 결국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퇴직 후에 무사히 이 무사히가 뭐죠?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가 뭐죠? 감옥에 안 가려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퇴직 후에 감옥에 안 가려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 간 대통령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역대로 보면은 전두환부터 시작해 갖고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갔고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죠. 김영삼 아들들이 감옥 갔죠. 김대중 아들들이 감옥 갔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명박 본인이 감옥 갔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감옥 갔고 문재인 이제 앞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아들 딸들 이제 갈 거고 와이프도 갈 거고 자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퇴임 후 안전하게 있는 게 중요한 팩트다 이거지. 아, 참 이 인사이트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예. 명태균이 이미 그 2년 전에 2, 3년 전에 이거를 갖다가 알아봤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힌트가 또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명태균 말
보수는 젖은 연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끝났다 이거죠. 젖은 연탄이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 그냥 어떻게 어부지리로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또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스스로가 번개탄 역할을 그러니까 촉매제 역할을 해갖고 보수를 갖다가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해갖고 이 개헌이라는 툴을 딱 써갖고 그렇게 하면 정말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영웅 대통령이 될 거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명태균 얘기가 맞지 않나요? 자, 어느 누가 임기 5년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는 그냥 2년만 할래요, 3년만 할래요, 이러면서 그냥 내 때에 개헌해서 임기 다중형 개헌을 해갖고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자처하겠다. 이러면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는 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임기 단축형 개헌을 하게 생겼습니다. 예,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자발적으로 했으면 정말 영웅이 됐을 텐데 이걸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되고 나면 감옥 가는 수밖에 없죠. 예. 왜? 대통령의 방어권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하고 손잡고 감옥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7월 이러면은 뭐예요? 대통령 당선은 2022년 2월인가? 우리가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출범은 2022년 5월 10일 날이 취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해예요. 그 전해에 이미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김건희는 항상 그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다 판잖는데 청와대 같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명태균이 뭐라고 그러냐? 저 안 잡혀갈래요. 아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 안 잡혀갈래요. 이게 이 과정에서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이 잡혀가는 건 뭐죠? 감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감옥 가기 싫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게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나올 이제 녹취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점점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저 안 잡혀갈래요. 저 감옥 가기 싫습니다. 감옥 갈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명태균 관련해 갖고 그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그 국힘 안에서 내부 경쟁을 할 때 명태균이 그 녹취록은 이미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미 세상에 까졌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론조사 회사에 대고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2%더 나오게 홍준표보다 2%더 나오게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해갖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이 있잖아요 여론조사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훨씬 높네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표가 쏠린단 말이지 예. 아무래도 그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미는 사람, 자기가 찍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내 표가 사장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될 사람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세네.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안 잡혀갈래요가 이게 여론 조작을 한 거, 그거는 이미 녹취가 까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고 자기가 청와대 가는 거를 갖다가 거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환님, 명태균이 윤통 아주 잘하네. 오세훈은 명태균 앞에서 질질 울었대요. 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그 명태균이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질문이 뭐였냐면 캠프 인사는 관여한 적이 없나? 이렇게 했더니
대선 유세단장으로 윤상현이 내정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그 형님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두환 때 사위, 전두환 전 사위인데 광주를 어떻게 할 거냐? 유세를 전라도 가서는 안 할 거냐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부부가 모르고 있다가 오, 그러네요. 그러더라. 개념이 없던 거다.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은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다. 사람도 와일드했다. 대통령께서 덩치도 크고 검찰에 풍기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을 보아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유세본부장에는 박태출 국민의힘이 임명됐고, 그러니까 뭐예요? 윤상현한테 이렇게 윤상현 아니다. 전두환 사위인데 어떻게 전라도 가서 어떤 식으로 유세를 할 거냐? 그랬더니 윤상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박대출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고 캠프의 첫 영임시였던 이 전 대변인은 임명 열흘 만에 사퇴했다. 대변인도 결국은 열흘 만에 잘렸다. 윤 의원은 본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애초에 대통령이 너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직책을 안 맡는 게 좋겠다고 말해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 그렇게 어쨌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어디부터 진짜고 어디부터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0%다 진짜도 아닐 거고 100%다 거짓말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그 사람 말한 대로 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가. 예. 자,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찾아오진 않았나? 그랬더니 2022년 10월하고 11월쯤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공직기관 교실 사람이 찾아와서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 여사 마음대로 팔고 다녀도 된다. 그러니까 팔아도 된다 이거야. 그 공으로 그 값은 해주겠다. 다만 이권 개입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 사회에 무리가 되면 추점을 받으니까 그 짓은 하지 마세요. 경고였나? 영부인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경고를 준단 말인가? 경고가 아니라 그런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당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전 비서관은 통화에서 진위를 불문하고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확인드리기 어렵다.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기라고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확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아일보에다가.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정치자금 위반의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사부는 31일 명 씨 자택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예. 그러니까 팩트하고 이 사람이 얘기한 주장하고 거의 맞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도 정말 그 아이러니, 그 영적 대화의 그 한 면을 보여주는 건데, 자, 명태균, 김 여사 꿈 해몽도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내 떠나보내는 꿈이었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역술적으로 익힐 수도 있는 조언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21년 9월 10월경 명 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꿈을 꿨다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감축드린다. 윤석열을 국가와 국민에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이다. 당선되는 꿈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김 여사에게 한 조언은 또 뭐가 있는지. 2021년 9월 10월 어느 날 여사가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딜 떠나는 꿈을 꿨다고 심각해했다. 왜 그런 꿈을 꿨지? 하면서 어디에 막 전화를 하려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축드리옵니다. 그랬지. 여사가 왜요, 선생님? 이라길래 나는 남편분을 국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입니다. 당선되는 꿈입니다. 라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되고 내가 일이 돼야 한다. 무라일체가 돼야 한다. 우리가 사실 태몽도 보고 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걸 맞췄다는 거죠. 예, 꿈 해몽도 맞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뭐 N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왜 영적인 대화를 했다. 그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 중에 그 김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영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꿈 해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적인 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역술적으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모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국 방문했을 때 조문을 가지 마라. 그래갖고 뭐 김 여사가 안 갔다. 그다음에 또 뭐 어디를 가다 때 뭐 거기를 가지 마라. 그래서 뭐 일정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영적인다. 그래서 어느 녹취록에 보면 이런 녹취록이 있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윤석열은 사람 볼 줄 모른다. 그 윤석열이었으면 나를 안 만났을 거다. 근데 윤석열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를 알아봤다. 김건희 여사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게 됐고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그 이 한 명태균이 직접 얘기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 뭐 별의별 녹취가 다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막 여기저기 옛날에는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이에요. 명태균 야권이 회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당에서 나를 회유했다. 명신의 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야권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사회혁신 추진 단장을 지낸 이용선 의원이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로 명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유럽에 보낼 테니 국민의힘 돕지 말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 한 언론인이 변호사비를 다 재주겠다고 연락해왔다고도 밝혔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명태균 씨가요, 뭐, 모 의원이, 뭐, 모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안 밝히지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그 범죄당의 이용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명태균 씨는요. 다 이름을 밝혀요.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윤상현이라고 이름을 지금 하는데도 윤산영이는데 윤산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뭐야 뭐 덩치 크고 뭐 와일드한 뭐 이동훈 이동훈 아닙니다. 대변인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 밝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이름을 밝힐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게 뭐 본인한테 확인하면 금방 뽀록 날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뭐 그 메이저 신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명태균도 똑똑한 사람인데 금방 뽀로날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밝혔어요. 범죄당에 그럼 누가 그랬느냐? 이용선이 그랬다. 이용선 의원이 그랬다. 그러면 야권의 회유는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대선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났다. 이용선 의원이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세요. 라더라. 이용선 의원을 모셨던 분이 나랑 아는 분인데 여의도에 위치한 건물 오피스텔로 나를 데려가더라. 그래서 여러 번 만났다. 요즘은 안 그러겠나? 한 기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그 기자가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도 했다. 접촉해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준석이가 여기 또 이준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다 밝힌단 말이야.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예,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준석이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그냥 여기 보면 이용선 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준석은 그냥 이준석 이가야. 이준석 이가. 명태균이 보기에도 이준석은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 그 뭐야 허접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반말로다가 그냥 이준석이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내 영향력을 확인한 것 아니겠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든 것도 결국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명태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명태균 얘기가 나오면 입 콱 쳐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딥다 까고 딴 사람은 딥다 까도 명태균을 갖다가 까는 걸 얘가 보질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민주당도 내가 가진 카드가 뭔지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자꾸 나를 갖다 꼬셔갖고 지금 야권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그 명태균의 인사이트가 맞다. 이렇게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시도할 텐데 그 방법은 두 가지일 거다. 첫 번째는 탄핵. 3분의 2 통과시켜 갖고 헌법재판소 넘겨 갖고 거기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코스죠. 그렇게 하는 거를 추진할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더 확률이 많은 게 임기 단축적 개헌안이다. 왜 그러느냐? 그거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인용될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범죄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좌파 일색의 어떤 헌법재판소 구성이기 때문에 뭐 김명수를 비롯해 갖고 대법원장 완전 좌파 일색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서울대 동기동창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용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언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 단축형 개헌안을 쓸 거다. 왜 이 임기 단축형 개헌안은 이게 통하느냐? 일단은 3분의 1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에서도 임기 단축적 개헌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경원이죠. 나경원을 비롯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개헌해야 된다. 근데 개헌을 할 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직의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 갖고 임기 단축적 개헌안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거를요. 그 당대표 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걸 나경원이 대놓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대표 나올 때는 앞에 임기 단축을 갖다가 뺀 거죠. 빼고 그냥 개헌의 필요성만 얘기를 한 거지. 왜냐하면 당대표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친윤의 이 지지를 얻어갖고 당대표를 대야 되니까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한다고 하면 친윤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분의 2 통과가 더 쉽습니다. 탄핵보다 훨씬 쉽습니다. 10명 정도는 그냥 우습게 아니 개헌에 동참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유리한 게 뭐냐? 이게 3분의 2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을 갖다가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통령 방송의 썸네일을 갖다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매주 목요일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예.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드디어 앞에 이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자가 깨지고 이게 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이자가 깨졌습니다. 오늘의 한통령 방송 잠시 5분 후에 할 한통령 방송의 썸네일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다. 텃밭 대구 경북서 전국 평균 19%를 밑도난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균 19%라 전국이 평균 19%보다. 그러면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는 뭐 25%, 30%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광주나 이런 전라도에서는 뭐 5%, 10%될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은 텃밭에서 그래도 한 뭐 25%, 30%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뭐 광주 이런데 전라도 쪽에서 뭐 5%, 10% 하는 걸 카바를 쳐줘 갖고 평균 10%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텃밭 대구 경북에서도 전국 평균인 19% 미치라는 거죠. 예, 18% 나왔습니다. 18%.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제 윤 대통령은 어느 세력으로 어느 쪽에서 지지를 받아갖고 해야 됩니까? 뭐 권성동 아니면 뭐 무슨 추경호 뭐 한두 명 국회의원 한두 명의 지지를 받아갖고 이게 국정 운영이 됩니까? 이제는 국정이 스탑됐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사의 미소에 주나라가 천하를 잃었다. 여러분 보면은 역사를 보면 나라를 망친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 중국의 대표적인 그 여인 중에 하나가 포사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망하게 한 대표적인 여인. 예, 여러분 그 그림에서 올려놓은 화보 그 포사입니다. 예, 정말 그 김건희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 윤석열 아내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내 그 아내를 지키려는 그 마음 아내를 최우선순위에 놓은 그 국정 기조 결국은 윤 정부를 무너뜨리는 아주 핵심 동력이 됐다. 이 역사는요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한통령 방송에서 그 지지율과 그 다음에 그 얘기 또 명태균과 엮인 얘기를 한번 5분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뭡니까?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그 한강의 신드롬이 있습니다. 출판계는 굉장히 호황이고요.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노벨문학상에 한강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한강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2일 날 저녁 8시에 한강의 두 얼굴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작품 채식주의자를 제가 분석하면서 왜 한강 작가는 이런 표현을 썼고 왜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출처가 어딘지 그런 거를 1시간 15분 분석하면서 한공의 에고 분석 우리가 받은 레슨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걸 좀 들으시고 여러분의 성공 원리를 해서 찾아갖고 잘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한동영 채널에 멤버십을 또 가입해 주셔서 한동영 채널의 후원자가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브레인 포덕스님,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마리골드님,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믿음이 등급의 동훈강님, 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브레인 포덕스님이 구독 후원 계좌로 10만 원,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그놀리아님, 마리골드님이 슈퍼챗으로 5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네. 여러분이 채창에 써주신 글을 한 번 더 나누고, 예, 예, 제가 정말 필리핀의 상황이 안 좋아갖고, 오늘도 또 이게 좀 먹통이 됐는데 화면이, 죄송합니다. 예. 영식빵님, 내 마음의 명시적으로 6대4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식빵님 얘기는 60%가 진실이고, 명태균의 이야기한 거에 60%는 진실이고 40%는 좀 가짜일 거다. 6대, 그러니까 반이 넘는다. 6대 4다. 예. 근데 저는 그 명태균이 얘기하는 게 저는 그 뭐야 영식빵님보다 조금 더 쓰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이제 한동영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자기 몸을 보호하고 좀 유리하게 가고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캐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많아 봐야 한 2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한 80%의 얘기는 다 팩트고 사실이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입증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도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녹취를 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깐 녹취를 갖다가 한통영 방송에서 들려드릴 텐데 지금 녹취를 까지면 이게 결론이 자꾸 어떻게 나오느냐?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게 나오고 명태균 씨 말이 맞았구나. 이게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혜경이 이미 국회에서 많은 증언을 했잖아요. 같이 일했던 그 어마무시한 게 강혜경이 갖고 있는 녹취가요. 뭐 4만 6천 개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뭐 명태균은 뭐 2천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혜경은 뭐 4만 몇천 개래요. 그 안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그걸 다 듣지 못해갖고 지금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제 느낌에는 하루에 하나씩 갈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까고 또 괜찮다 싶으면 까고 언제까지? 탄핵할 때까지. 예, 탄핵의 분위기 잡기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 그 범죄당이 주최하는 그 탄핵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제 믿을 거는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로 결집을 해갖고 반드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 지금 이게 뭐야? 그 윤석열, 김건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나라가 지금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뭐라 그래도 그게 먹힐까요? 4대 개혁 이미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지율 19% 갖고 무슨 놈의 4대 개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도 예, 1시간 넘는 그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골뱅이 하시고 한통으로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 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